자, 2학년 문학 원격 수업, 여러분, 수능까지 원격 수업이 진행돼서, 다시, 원격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수업은 박목월 시인의 산도화라는 그 현대시 작품 한 작품을 나올 텐데, 일단 이 작품을 여러분이 미리 감상해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상해보고 선생님과 함께 작품을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미리 감상하고 여러분이 일단 이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 그 제목 자체를 보면 일단 산도화라고 해서 일단 꽃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꽃의 일종인데 이 꽃을 관찰 대상, 시적 대상으로 선정해서 화자가 시상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자, 박목월 시인하면 일단 청록파 시인이라고 해서 자연을 노래한 시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청록파 시인하면 세 명이 어떤 현대 시인이 있는데 박목월 시인과 함께 어떤 시인이 청록파 계열에 속할까요? 자, 박목월 시인 말고 청록파 시인에 두 명이 더 있는데 1학년 때 배웠었는데 기억 안 나요? 네. 자연을 노래한 시인, 자연 자체를 노래한 시인도 있고 자연과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을 좀 결부지어서 노래한 시인도 있는데, 자, 박두진 시인이 있고 조지훈 시인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두진, 박목월, 조지훈 시인이 청록파 시인인데 우리가 오늘 배울 청록파 시인은 박목월 시인이에요.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어떤 자연을 노래했고 그 자연이 노래를 통해서 무엇을 추구하고자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감상 포인트는 자, 자연 자체만을 노래했는지 또는 자연 자체의 노래를 통해서 어떤 인간사의 어떤 깨달음을 주고자 했는지, 즉 인간사와 대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감상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1년을 시작하고 있어요. 자, 보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산이 역시 관찰 대상이 되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산은, 자, 우리가 첫 번째 연에 나온 이 산은 시적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시적 대상이자 관찰 대상이에요. 관찰 또는 관조라고도 하죠. 관조. 관찰, 관조의 대상이에요. 자,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이라고 있어요. 자, 구강산이라고 했을 때 이 구강산은 실제 현실에서 존재하는 산이라기보다 화자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 세계 또는 탈속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벗어난 공간으로 설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상향이자 탈속적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상향, 탈속적 공간이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꿈꾸는 어떤 세계가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졸업해서 뭘 할 거다 또는 뭐 어떤 삶을 살 거다라는 어떤 이상 세계가 있듯이, 자, 이 화자에게 있어서도 이상적 세계가 있는 거야. 그 이상적 세계와 이상적 공간을 여기에서 구강산으로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탈속이라는 것은 속세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탈속이라는 것은 속세에서 벗어났다. 속세라는 것은 일상적 삶입니다. 삶의 세계. 그래서 자, 일상적 세계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속세에서, 즉 일상적 세계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데 그 이상적 삶을 추구하는 이상향의 공간으로서 설정된 곳이 구강산이라는 거예요. 자, 뒤에 좀 껴주세요. 여기서 실명 언급하면 다 녹음되는 거 알죠? 자, 이름 말하기 전에 일어나세요. 이름 말해서 여기 다 녹화되면 좋겠어요? 자, 좀 뒤에 좀 껴라. 뒤에 좀 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탈속적 세계와 공간을 언급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언급한 게 뭐냐면 보랏빛 석산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랏빛은 일반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시에서 동원할 때 현대시에서 보랏빛하면 약간 좀 현실 세계에서 동떨어졌지만 뭔가 환상적인 이미지, 환상적인 이미지
또는 몽환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색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자, 그 구강산이 보랏빛 돌로 된 산이다. 자, 보랏빛 돌로 된 산이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 또는 환상적 분위기, 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신비로운 분위기 또는 환상적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선생님 이렇게 와야겠어요? 약간 머리 아프다고 했는데? 저 친구만 배 아프다고 했나? 저 머리 아프다고 했나? 얘도 배 아프다고. 아프다고 했어요? 네. 자, 허리 펴고. 자, 그래서 일단 환상적 분위기, 신비로운 어떤 분위기였던 석산 자체가 내가 동경하고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이다라고 설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년 자체에서 화자가 동경하는 세계를 드러냈는데, 자, 이때 선생님이 관조라는 것을 멀리에서 떨어져서 관찰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학기 때. 자, 마찬가지로 멀리에서 떨어져서 화자가 이 산을 관찰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원경이라고 지금 설정이 되어 있죠. 원경, 먼 거리에서 관찰하고 있다. 그래서 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자아낸다. 자, 원경에서 관조하고 있다. 자, 누가 누구를? 화자가 시적 대상을 관찰한다 또는 관조한다. 관조하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원경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럼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한다라고 했을 때 가까운 거리를 우리가 근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화자가 먼 거리에서 지금 정적인 어떤 움직임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관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여기에서의 산은 어떤 물론 상상 속에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산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하는 산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보랏빛 석산이 어떤 신비로운 모습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보랏빛 석산이 신비로운 모습을 1년에서 언급을 해줬고, 자, 그 다음 2년에서는 조금 더 이제 그 석산, 보랏빛 석산의 가까운 어떤 근경의 어떤 모습을 지금 관찰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2연에서는 자, 근경, 즉 산에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는지 봐야겠죠. 자, 산도와 드디어 자, 우리 시 제목에 나타난 꽃을 언급해줬어요. 자, 산도와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라고 해서 두어송이가 번다라는 것은 자, 꽃이 꽃망울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꽃망울이 벌어졌다는 것은 꽃이 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자, 꽃이 개화하였다, 폈다라는 거예요. 자,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라고 해서 구강산이 봄을 맞아서 꽃이 피는 모습 또는 생기를 회복하는 모습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봄을 맞아서 생기를 회복하는 모습 또는 꽃이 폈다라고 해서 개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개화. 자, 꽃이 피어난 상황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두어송이, 송이 버는데 벌어지는데라는 것은 꽃이 막 여러 송이가 많이 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 석산의 꽃이 두어송이, 두 송이, 세 송이 정도가 자, 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동양의 어떤 여백의 미를 강조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어송이라는 것은 그런 부분, 자, 여백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다. 자, 여백의 아름다움. 자, 봄눈노가 흐르는 옷 같은 물에라고 있어요. 그래서 계절적 배경을 봄으로 설정했는데, 자, 봄이 되니까 날씨가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자, 겨울철에 얼었던 얼음도 녹아서 물이 흘러간다라는 부분을 조금 근경에서 관찰해줬다.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해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봄눈노가 흐르는 자라는 것은 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어떤 계절이 어떤 변화를 드러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부분에서 계절의 이동 또는 넓게 보면 시간의 흐름, 시간의 경과 또는 시간의 흐름
정도가 보인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 자, 눈이 또는 얼음이 녹는 어떤 상황, 그리고 개울이 흘러나가는 모습,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가까운 거리, 근경에서 관찰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옷 같은 물에 자라고 해서 2연이 마무리가 지금 된 것 같아요. 2연. 자, 2연은 자, 산도와의 어떤 모습을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언급해줬다. 자, 그래서 산도와를 좀 근경, 좀 가까운 거리에서 언급을 해준 부분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1년 원경이 조금 움직임이 없는 자, 그런 어떤 정적인 이미지였다면 자, 산도와는 약간의 어떤 산도와와 봄눈노가 흐르는 어떤 개울물에서 보이는 부분은 자, 그런 어떤 생동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어떤 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동적이라는 것은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움직임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강조를 했죠. 자, 근경인데 동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는 부분들을 자, 그냥 단순한 어떤 움직임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중동이라고 해서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움직임이 없는 가운데 좀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자, 그런 어떤 조용하고 고요한 어떤 분위기 가운데 자, 두어송이 꽃이 피어나는 상황과 또 자, 눈이 녹아서 개울을 만들어서 흘러가는 어떤 모습 자, 그런 부분들을 고요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자, 정중동의 어떤 자,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예, 갔다 오세요. 자, 그래서 정중동의 어떤 동양적 세계관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죠. 일단 뭐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항상 이런 부분을 출제하기를 좋아하시죠. 그래서 원경이 어떤 세계에서 근경이 어떤 세계로 이동하고 있는 이런 부분. 자, 그래서 멀리 자, 그 석산을 바라보다가 석산 내에 피어 있는 꽃과 개울이 어떤 가까이 있는 대상을 조금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 자, 관찰하고 있는 부분. 이런 어떤 부분으로의 어떤 원경에서 근경으로의 어떤 이동이 자, 일단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동. 자,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 자, 이 부분이 어떤 시상 전개 과정이 어떤 핵심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관찰하다가 가까이서 관찰하는 어떤 대상의 모습과 그 변화 과정을 드러내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포인트를 둬야 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자, 봄눈이 녹아 흐르는데 그것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자, 옷 같은 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옷 같은 물이라고 표현한 것은 자,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인 석산에서 보이는 자, 그런 대상들이 순수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옷 같은 물이라는 것은 자, 순수한 어떤 색채를 띠고 있다. 자, 그래서 맑고 순수한 어떤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이런 부분. 자, 맑고 순수한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포인트는 자, 맑고 순수하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어떤 석산에서 즉 이상 세계에서 자, 위치하고 있는 그 산에 위치하고 있는 대상들도 화자가 생각한 것만큼 그러한 어떤 순수한 색채를 띠고 있다. 자, 그것은 결국 화자가 추구하는 세계 역시 순수한 세계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봄눈이 녹아서 흐르는 물의 어떤 근경에서의 어떤 관찰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 면이에요.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감상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난해하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 원경에서 산을 관찰하다가 자, 근경으로 들어와서 꽃 두어송이와 자, 그리고 개울물, 봄눈 녹아 흐르는 물을 관찰하다가 갑자기 사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사슴을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 자, 마지막 면에서 화자의 어떤 가치가 잘 드러나거든요. 어떤 가치가 드러나냐면 자, 사슴은 암사슴 발을 씻는다. 자, 이 사슴이 상상 속의 어떤 세계에서 관찰된 어떤 사슴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사슴은 일반적으로 초식 동물로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온순하면서도 또 어떤 평화로운 어떤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자아내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자, 사슴만 단순히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슴이
발을 씻는 모습, 그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 자 바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평화로운 어떤 세계관 또는 평화를 추구하는 어떤 화자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자,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주셔야 됩니다. 발을 씻는 부분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 또는 어떤 생명력이 어떤 모습들을 강조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평화로운 분위기 순수하고 고결한 이미지 어떤 생명력의 어떤 발현 자 이런 정도로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발을 씻는 사슴이 발을 씻는 부분은 세 가지 요소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평화로운 분위기를 일단 자아내고 순수성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생명력, 생명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생명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생명력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다. 자 그래서 평화로운 분위기, 순수성, 생명력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언급된 이상세계의 석산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보랏빛 석산에 위치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언급을 해줬는데 일단 처음 언급을 해준 꽃 두어송이 자 그 다음에 봄눈 녹아서 흐르는 물 자 세 번째 자 발을 씻고 있는 사슴의 모습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종합했을 때 자 순수성 또는 생명력 이런 것과 연결이 되거든요. 순수성, 생명력, 평화로운 분위기 자 그런 평화로운 어떤 세계 안에서 순수와 생명력을 추구하는 화자의 어떤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세계가 있듯이 자 이 박목월 시인이 꿈꾸고 있는 세계는 청록파 시인으로서 자연 세계를 추구하는데 자 이 자연 세계는 그냥 단순한 자연 세계가 아니라 자 그런 어떤 평화로운 세계에서 추구하는 순수성과 생명력이에요. 평화로운 세계에서 추구하는 역동하는 생명력 또는 자 뭐예요? 맑은 순수성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평화로운 세계를 꿈꾸나요? 그렇지 않아요? 평화를 꿈꾸는 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어떤 분모라고 보면 되겠고 그 가운데에서 뭐 혼탁한 세계가 아니라 순수성 그리고 생명력이 약동하는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도 인류가 추구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런 부분을 자 관념적 또는 상상 속의 어떤 이상적 세계를 동원해서 즉 보랏빛 석산을 동원해서 제시한 시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정리 아직 안 됐나요? 2연 다시 보여줄까요? (3년) 2연 정리 아직 안 된 거예요? 3년 정리됐어요 여기? 자 그 다음에 뭐 구강산 산도와 암사슴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죠. 자 화자가 관찰을 하는데 그 관찰을 현실 세계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적 상상의 공간에서 관찰하고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자 구강산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죠. 신비로운 공간이고 단지 화자가 관념 속에서 상상 속에서 추구하는 이상적 세계일 뿐이에요. 자 이상향인데 자 인간 세계로부터 당연히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탈속 속세에서 떨어진 공간이 되겠죠. 자 이런 부분 현실 세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중요하고요. 이상적 세계이고 자, 탈속적 공간이다. 그래서 보랏빛 석산은 구강산으로 지금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구강산은 자 속세에서 일상 세계의 어떤 삶으로부터 멀리 벗어난 공간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고 자 산도화는 지금 두어송이 폈다라고 해서 동양적 어떤 여백 의미를 드러낸다고 했죠. 자 동양적 이상향이 어떤 상징물 또는 생명탄상의 순수함 또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좀 느끼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양적 이상향, 순수성, 아름다움 이런 요소들을 드러낸다. 자 그래서 어떤 산도화가 풍성이 많이 핀 것이 아니라 두어송이가 좀 군데군데 피어있는 모습 이런 부분이 동양적 색채의 어떤 미를 잘 드러낸다 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우리 동양 세계에서는 어떤 복잡한 것보다 단순하면서도 좀 여백이었던 그런 어떤 공간적 미를 추구하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암사슴은 선생님이 강조했듯이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작가의 어떤 가치가 잘 드러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보면 순수하고 고결한 존재이면서 어떤 생명력이 어떤 발현이다 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순수성 또는 생명력, 자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어떤 상징적 시어로서 제시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 앞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정리가 안 됐으면 정리를 해도 되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배친구 좀 깨워주세요. 넌 누구니 이렇게 친구한테 물어봤어? 첫 시간이네요. 최초로 하면 피나가 했었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 정리를 하면 되고요. 이거 정리됐어요? 정리가 좀 됐나요? 아니면 아직 덜 됐어요? 아직 덜 됐어요? 야, 우리 경영회계과에서 그 점수 오늘 깔아주지 말자. 지난번 이번 시험 보니까 완전히 깔아줬어요. 평균 50점 이상 벌어지는 거는 조금 약간 좀 그래요. 많이 깔아준 거예요. 점수를 깔아주면 좀 억울하죠. 자, 정리가 아직 덜 됐어요? 자, 넘어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이 시어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정리하면 되겠고, 자, 1번 문제를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각 연이 묘사하고 있는 중심 대상, 그러니까 원경에서 먼 거리에서 근경 가까운 거리로의 어떤 시선의 이동에 따라서 시선이 전개되고 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뭐 1년에서는 뭐 보랏빛 석산을 띠고 있는 모습을 원경 먼 거리에서 제시하다가, 자, 2연에서는 자, 두어송이 피어 있는 산도화를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관찰하죠. 자, 3년에서는 봄눈노가 흐르는 어떤 시냇물의 모습을 역시 동적으로 제시했고, 자, 4년에서는 발을 씻고 있는 암사슴의 모습을 통해서 평화로운 분위기 또는 순수함 또는 약동하는 어떤 생명력, 자, 이런 부분들을 화자가 추구하고 있음을 암사슴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두어송이거에서 핵심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봄눈이 녹았다, 계절의 이동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암사슴은 평화적 분위기를 잡아낸다. 자, 이런 부분들을 핵심 포인트로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누구라고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자, 정리하라고 할 때 하세요. 괜히 나중에 또 시험 닥쳐서 뭐 유튜브 보지 말고. 야, 여기 좀 심각하다. 다임 선생님 힘들어하던데. 일어나세요. 자, 일어나세요. 왜 아픈 척을 하고 있지? 자, 또 눕지 말고, 엎드리지 말고. 찬물로 좀 흡수 좀 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서, 자, 이번 이 작품이 계절적 배경과 관련 있는 시어들, 자, 산도와 봄눈이, 자, 그런 어떤 이제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시어들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봄이 되어서 꽃이 피어나고, 그 다음에 봄눈이 녹으면서 시냇물이 흘러가는 모습, 자,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런 어떤 시어들을 통해서 제시되었다. 자, 그래서 산도와 봄눈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네모 박스 지문을 볼까요? 또 엎드렸네요. 소리가 크지. 자, 이제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벌점 5점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깨울 만큼 깨웠죠, 선생님이? 눈 감지 말고 눈 뜨세요. 자, 이따가 정리 안 돼 있으면 또 이제 수업 참여 미흡으로 벌점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 필기 돼 있어야 돼요. 정리돼 있고. 수업 끝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볼게요. 자, 이번에 이 시에서 대조적인 두 가지 성격의 이미지가 어울려 있다. 자, 그래서 이미지였던 대립과 대조였던 부분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거기에서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자, 아까 우리가 정적인 이미지와 동적인 이미지 어떤 대비 과정을 봤잖아요. 자, 그래서 전반부는 정적인 이미지, 후반부는 동적인 이미지. 자, 이런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봤었죠. 그래서 기억해 보면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고, 자,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런 이미지 어떤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지 어떤 대비. 자, 이미지 어떤 대비가 보이는데, 자, 그것들이 무엇을 의도한 것이냐를 봤을 때, 자, 이 두 가지 이미지는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대립이라고 여기서는 보지 않네요. 선생님 대비라고 봤는데, 자, 신비한 어떤 생명력의 기운이 미세하게 감도는 공간을 함께 만들어낸다. 자, 이런, 자, 언뜻 보면 이미지 어떤 대립과 대비처럼 선생님처럼 볼 수 있지만, 자, 그런데 이것은 시인이 자, 그런 어떤 대립을 의도한 게 아니라, 자, 뭐라는 거예요? 어떤 생명력의 어떤 기운을 조금 더 표출하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생명력을 조금 더 자, 이런 어떤 대립의 과정을 통해서 표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기운이 감도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네요. 자, 또한 이러한 공간은 보랏빛과 잘 어울린다. 자, 보랏빛과 잘 어울린다. 김진아, 한 번만요. 자, 녹화하고 있어서 이름 말하면 다 녹음돼요. 자, 그래서 보랏빛과 잘 어울리는 공간이고, 자, 보랏빛은 모호하고 신비한 느낌을 주고, 자, 보랏빛은 아까 선생님이 약간 환상적인 분위기를 나내는 색채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랏빛은 자, 그런 모호하고 어떤 신비하고 환상적인 어떤 느낌을 자아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자, 정지된 느낌과 움직이는 느낌, 차가운 느낌과 따뜻한 느낌을 동시에 준다. 자, 그런 어떤 보랏빛만이 지니고 있는 중간자적인 어떤 성격을 드러내고 있어요. 따뜻한 느낌을 자아내면서도 찬 느낌을 주기도 하고, 자, 그리고 정지되어 있는 느낌을 주기도 하고 움직이는 느낌을 주기도 해요. 자, 그런 어떤 부분들 제시를 한 거예요. 정지와 움직임, 차가움과 따뜻함의 느낌을 동시에 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로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보랏빛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또 새롭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부분이죠. 자, 보랏빛은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색깔이고 비현실적인 색깔이다. 자, 이런 부분들도 알아둬야겠죠. 죽음과 삶의 경계, 비현실적인 색깔. 자, 이런 부분들이 하필이면 그 석산이 빛깔을 보랏빛으로 언급했던 어떤 이유라는 거예요. 자, 그럼 환상적인 분위기, 또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요소들, 자, 그런 요소들을 보라색 색채를 통해서 제시하였다 라고 여러분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요소죠. 자, 모호하고 신비한 느낌, 정준의 느낌, 움직이는 느낌의 어떤 복합적 묘사, 차가운 느낌과 따뜻함을 동시에 느끼는 색채, 또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는 색깔. 자,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봤을 때 비현실적 어떤 색채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과연 이거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자, 보면 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소재를 찾아 써보자. 기억, 차고 견고하고 정지되어 있는 느낌. 자, 이런 느낌은 자, 뭐였어요? 원경에서 살펴본 석산 또는 자, 근경에서 살펴본 봄눈. 자,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움직이는 이미지.
산도와 물, 암사슴 이런 어떤 요소들이 있었죠. 석상과 봄눈, 산도와 물, 암사슴 이런 어떤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눈 떠요. 집중하세요. 화면 보고 정리하고. 자, 종 치자마자 교과서 검사에서 정리 안 돼 있으면 학습 미흡 그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어요. 벌점을. 자, 그다음 2번. 자, 1년 3행이 보랏빛을 연두빛으로 바꿔 읽어보고 작품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소재의 어떤 색깔을 자, 보랏빛의 분위기에서 이것을 연두빛으로 변경했을 때, 바꿨을 때 어떤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라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바꿔봤더니 자, 연두빛으로 바꾸면 좀 더 봄이 어떤 생명력을 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구강산이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가 사라져버려요. 자,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참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두빛은 봄이 어떤 봄의 생명력이 좀 더 강하게 표출될 수 있지만 자, 구강산의 신비로운 분위기가 자, 사라질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보랏빛이 약간 그런 어떤 신비주의적 또는 비현실적인 어떤 색채를 자아내는데 자, 그런 보랏빛이 연두빛으로 바뀌어 버리면 자, 시에서 의도하고 있던 그런 비현실적인 색채라든가 환상적인 분위기, 신비로운 분위기 자, 이런 부분들은 느끼기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 되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작품의 운율과 그 효과에 대해 생각해 보자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동일한 의문. 자, 우리가 의문은 문법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문법 배울 때 의문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내렸어? 말의 뜻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의 문법 단위. 자, 말의 뜻을 변별할 수 있는 최소의 문법 단위로 의문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자음이 있고 모음, 자음과 모음으로 대별되는 분절 의문이 있고 소리나 억양이나 빠르기나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의 뜻을 변별하는 비분절 의문이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서는 자, 그럼 동일한 의문을 포함하고 있는 시어의 반복을 찾아보자라고 있어요. 자, 동일한 의문을 포함하는 시어의 반복을 찾아봤더니 산이라든가 송이라든가 사슴에서 어떤 자음이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초성에서 시옷이 반복되고 있죠. 여기 시옷. 자, 이런 어떤 자음이 어떤 반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자음이 반복. 즉 음운이 시옷 음운이 반복되어서 운율감을 형성한다. 자, 그래서 특정 우리 그 음운, 자음이나 모음의 반복도 자, 이렇게 리듬감이라든가 운율이라든가 이런 형성에 기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우리 산도와라는 시에서는 모음의 반복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자음, 시옷의 반복을 통해서 자, 이런 운율감을 형성한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다음은 각 연을 이루는 행위 길이에 관한 설명인데 잘 읽고 빈칸을 채워보자고 했어요. 자, 일단 보면 네모 박스에 이 시의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위 길이가 점점 길어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내용만 살펴보고 형식적인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살펴보지 않았었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1, 2, 4연은 모두 첫 행이 가장 짧고 행위 길이가 대체로 점점 길어지는 어떤 양상을 취한다 라고 지금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겠죠. 자, 다시 교과서 68쪽을 보면 자, 68쪽에 자, 지금 1년, 2년, 3년, 4년을 보면 그러네요. 자, 점점 1년을 보면 행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자, 그다음 2년 보면 역시 행위 길이가 점점 길어지죠. 하지만 3년 보세요. 3년 보면 행위 길이가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4년 보면 행위 길이가 또 일부 조금 마지막 행위에서 늘어나죠. 그러니까 약간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양상. 행위 길이가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어떤 모양새를 띠거든요. 자, 거기에 어떤 형식적인 구조적인 면에 지금 초점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첫 행이 가장 짧고 1, 2, 4년 행위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어떤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자, 3년만 첫 행위 길이가 가장 길고 행위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방금 우리 살펴봤죠. 자,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반복으로 인한 어떤 안정감을 주면서도 자,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인 어떤 변화를 보이면서 봄의 생동감을 환기한다. 자, 이런 부분으로 지금 언급을 했는데 약간 이런 부분은 너무 주관성을 띠고 끼워 맞추는 듯한 어떤 뉘앙스를 풍겨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필진들이 언급은 했지만 지필진이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고 시인의 생각은 아닐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반복을 통해서 안정감을 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호흡의 의도적인 어떤 변화를 통해서 어떤 생동감을 환기한다라는 부분으로 지필진들은 의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설명을 했는데 빈칸을 좀 채워보자고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채우면 되고요. 반복, 변화 이렇게 채우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반복으로 인한 안정감을 주면서 중간에 호흡의 의도적 변화를 통해서 어떤 동적인 어떤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약동하는 생명력을 보여준다 라고 지금 지필진들은 의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반복, 변화 이렇게 여러분이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번 문제 볼게요. 4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글에서 언급한 여백의 함축을 매개로 이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설명해보자. 박목월 시인이 보랏빛 소묘라는 어떤 글에서 자신만의 어떤 시 창작에서 자, 이런 어떤 여백의미, 그러니까 동양적 여백의미를 드러내는데 이것이 각각의 나이시에서 어떤 의미를 주느냐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자, 박목월 시인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나는 이 작품에서 첫 2연을 좋아했다. 자, 1연과 2연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자, 박목월 시인은 자, 우리가 배웠던 68쪽에 다시 돌아와 보면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도와 두어 송이 버는데 여기까지를 가장 나의 시 중에서 좋아하는 구절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보랏빛 석산과 가지만 앙상하게 빳빳한 산도와의 담담한 풍경에 홍백의 꽃송이를 두어 점 띄어 자, 동양화적인 정취를 풍기려 했으며 의도를 했어요. 자, 이 여백의 함축은 내 시의 본질적 일면이다. 자, 이런 어떤 여백의미가 자, 박목월 시인만의 어떤 독창적인 시의 색채다라고 시인 자신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다른 시를 보더라도 이런 어떤 여백의미, 동양적 여백의 색채가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중요하게 봐야겠죠. 동양적 정치를 풍기려 했고 이 여백의 함축이야말로 내시 본질적인 여러 면 중에서 하나의 면이다. 여러 나의 어떤 내가 창작한 시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한 요소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작품은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자, 이런 거예요. 자, 보면 예시다발을 보면 이 시에서 그리고 있는 풍경은 석산에 막 피어나기 시작한 산도와 두어송이, 눈 녹은 물, 그 물에 발을 담가 보는 사슴 한 마리가 전부이다. 즉 많은 것을 묘사하기보다 자, 여백을 통한 정취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여백을 통한 정취, 한 폭의 동양화와 같은 느낌을 준다. 자, 이런 여백의미는 극도로 절대된 시어의 사용으로 간결한 어떤 시형을 구성한 시의 형식적인 측면, 간결한 시형을 구성한 이 시의 형식적 측면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간결성을 추구했다는 거예요. 자, 즉 여백의 함축을 지향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 자,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여백의 함축을 추구하는 내용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식을 취한다. 압축적인 형식을 통해서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래서 박목월 시인이 추구한 어떤 자연의 색채를 그려내는 어떤 주요한 어떤 요소가
그려내긴 그려내는데 복잡 다양하게 언급하지 않고 자 간결성을 추구하면서 그 간결성 속에서 동양적 여백 의미를 극대화하고자 했다. 자 이런 부분이 어떤 청록파 시인의 박목월 시인만이 지니고 있는 어떤 시 색채라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부분들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그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다리 뻗으면 잘 옵니다. 다리 뻗고 등 이렇게 기대는 자세가 진짜 잠이 잘 와요. 그리고 잠이 오면 좀 외투를 벗는 것도 괜찮아요. 너무 또 따뜻하면 좀 잠이 옵니다.